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물권 보기 들어왔죠? 이 시간에는 핵심 포인트 15번, 16번 부동산 등기와 그리고 혼동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핵심 포인트 15번이죠. 부동산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등기법에서 공부하시죠? 민법에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2차까지 좋은 결과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에서 첫 번째 등기조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자, 등기조건 법적 성질을 볼 텐데 만약 등기조건이 채권적 조건이라면 원칙 10년간 소멸시효 걸립니다. 반면 등기조건이 특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 원인에 따라 행사하는 등기조건이 물청인가 채청인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등기청구한자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하는 경우도 채청입니다. 우리가 지난 타임에 공부하셨죠?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경우 딱 두 가지였습니다. 186조 법률행위, 245조 시효완성. 그러니까 법률행위나 시효완성의 경우 등기를 해야지 물권을 취득하죠.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채권자입니다. 그러죠? 그럼 이 두 경우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한단 말은 아직 등기를 취득 못했죠? 그래서 아직 물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지위에서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자 지위라 이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등기가 실질관계 불일치합니다. 즉 무효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경우죠. 이 경우도 물권 청구이죠. 이것도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로 판명이 됐어요. 또는 취소했거나 해지했거나 합의해지했거나 또는 해지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가리 이르기 외웠죠. 나가리. 결국 계약이 나가리 됐죠. 그럼 을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붙게 되죠. 그러면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에게 있죠. 그럼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겠죠. 이때 갑이 말소 청구하는 이 등기 청구는 물권자로서 청구하죠. 그래서 물권자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 4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이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자, 위아래 사례를 잘 비교하세요. 먼저 윗사례,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았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렇지만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물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자가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원칙 10년간 소멸시효 걸리죠. 자, 아랫사례 보겠습니다. 아랫사례도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해서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도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물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도 채권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경우 이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것인가? 이게 문제됩니다. 자, 그런데 윗사례 아랫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일단 색깔이 다르죠. 그러죠? 자, 을은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의 을은 매수인으로서 등기는 아직 안 했죠.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점유는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소멸시효라 권리가 있더라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시키는 제도죠.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원칙이죠. 그런데 윗사례 을은 권리자로서 어떤 권리 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권리 위에 잠자고 있죠. 따라서 이 권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랫사례 을은 등기는 안 했지만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는 행사하고 있죠. 따라서 대부분 이 을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갖는 이 청구권, 비록 채청이더라도 이 경우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실 때 우리들의 부동산 거래관념을 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의리학 가정해 보세요. 아니 부동산 매매하고 돈 줬는데 등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등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 예전 해방 직후, 예전 어두웠을 때 해방 직후에 을은 자기 이름도 잘 한글로 못 썼어요. 한문은 당연히 못 썼겠죠. 그 어두운 시대에 을이 등기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옆집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을이 점유 농사는 짓고 있는데 등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을 등기청구권이 10년간 소멸시효에 걸려서 이 권리를 없애버리면 수많은 을 같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불쌍한 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점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니까 이 경우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죠. 병도 물론 등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병이 점유해서 농사는 짓고 있어요. 자,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을은 점유를 상실당했죠. 그럼 이때부터 을이 갑이 갖는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것인가? 이때도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을은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부동산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줬죠. 그리고 을이 점유를 상실했다 해서 을이 갑이 갖는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리면 이제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 못하겠죠.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이 갑에게 갖는 이 등기 청구권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사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기 청구권을 공부하셨죠? 예, 다음에 이어서 등기 유효요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기 유효요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봐보세요. 자료의 큰 2번 등기 유효요건이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2번, 3번 있죠. 이 세 가지를 칠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습니다. 그럼 불법 말소 이건 네 글자죠. 두 글자로 줄이면 유효입니다. 다시 불법 말소는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말소 자체가 잘못됐죠. 따라서 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여기를 봐보실까요? 갑소의 부동산이 있었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죠. 근데 제3자들은 말소된지 알지 불법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이 매매일 논인으로 갑으로부터 등기를 경로받았습니다. 자, 그럼 을은 아직 말소 회복 안 했어요. 을은 말소 회복 전이라도 병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을은 말소 회복 전이라도 병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유효를 읽으랬잖아요. 불법만 쓰지만 저당권 여전히 유효입니다. 따라서 병에게 저당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은 이게 불법인지 몰랐겠죠. 말소된 것으로 믿고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도 등기 공신이 없기 때문에 병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병은 억울하면 갑에게 매도인 담보채금을 해가면 돼요. 그래서 을은 아주 회복 전이라도 저당권 유효입니다. 그럼 이제 을은 저당권 등기 말소 회복해야겠죠. 말소 회복할 때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합니까? 당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까? 그러죠. 말소 당시 소유자, 당초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합니다. 그럼 병은 등기 부상 이해관계이죠. 그래서 병은 승낙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불법 말소 유효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정 명의 회복을 논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명의로 소유권이 있었죠. 매매일 논의로 을 병까지 왔는데 을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원칙 절대적 무효라 병 등기도 무효겠죠. 그럼 갑은 을 병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래서 갑은 두 등기 말소해도 되는데 일일이 말소하기 귀찮을 수 있죠. 그때는 말소 청구에 대응해서 병으로부터 진정한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명예 회복을 논의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 명예 회복 두 가지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무효 등기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효 등기 유형은 민법총칙에서 무효행위 추인의 대표적인 예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소급이 없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형도 소급하여 틀립니다. 그때부터 그래야 맞아요. 이 표현을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효 등기 유형은 사항란만 가능하죠. 표제부, 즉 보존 등기 유형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 처음에 건물을 신축하고 표제부를 만들었죠. 근데 이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리고 갑이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짓더라도 이 건물은 구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구건물 표제부를 이쪽에 유용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효권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셨죠? 다음에 이어서 중간 생략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등기 유효권을 보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중간 생략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세요. 자료는 큰 2번 등기 유효권에 양괄호 4번 중간 생략 등기 써 있죠. 거기 펴두시고, 자, 이제 칠판으로 일단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처리법에서 금하고 있죠. 그러더라도 개인 간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 금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에 속하죠. 이걸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도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중간 생략 등기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이 두 가지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사례 논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제목하에 첫 번째 사례가 나왔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했는데 우리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해서 비용도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이때 갑은 매수인으로서 을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죠. 비용도 을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다 채청이죠. 그리고 비용은 우리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파란색들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의 논점은 어떤 경우에 비용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논점입니다. 그때 대법원은 특히 갑을 포함해서 갑을병 3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그때 최종 양도인 비용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랫사례 논점은 전혀 달라요. 자,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등기하지 않았죠. 을이 다시 미등기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 앞으로 등기가 돼 있네요. 을 생략하고 갑에서 비용 앞으로 이미 중간 생략 등기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 논점은 이미 이루어진 등기, 이 등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등기가 유효인가 대법원에 왔죠. 그럼 누가 소를 제기했겠어요? 이 등기 유효인가? 누가 법원에 소 제기했겠어요? 설마 비용이 하지 않았겠죠. 내 등기 효력이 있는가? 우리 했을까요? 우리 원하는 바로 세금 안 내고 중간 생략 등기했죠. 을도 하지 않았겠죠. 갑이 했습니다. 야, 갑이 졸면서 공부하다가 이 판례를 공부했어요. 아, 3자 간 합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직접 등기하구나.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갑은 비용 앞으로 등기하는데 갑이 동의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갑이 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등기됐을까요? 그렇죠. 이 을이 지능이 좋습니다. 이 을이 중간에서 다 해먹었죠. 자, 갑과 매매하고 을이 매매대금 주면서 등기 서류를 매수인 공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비싼 값에 전매하고 갑 몰래 1억에 등기했죠. 그 사실 나중에 갑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좀 배 아팠겠죠? 자기는 싸게 팔았는데 을이 비싸게 팔아서, 그래서 갑이 이 판례를 들여대서 내 동의가 없으니까, 내 합의가 없으니까 이 등기 무효 아닌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갑한테 공부 똑바로 하라 했어요. 위아래 사례는 전혀 다릅니다.
자, 갑은 을과 매매했죠. 을한테 매매대금 다 받았죠. 갑 손에 있습니까? 손에 없죠. 이 사례 논점은 원래대로 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 사안은 을 생략하고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든 간에 어차피 병한테 올 건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죠. 그래서 병 등기 유효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갑 동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정확히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윗사례 갑을병이 3자 합의했죠. 합의했더라도 이 두 매매 여전히 유효고 이 등기초용권 여전히 유효입니다. 따라서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갑을병이 3자 합의했거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그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합의대로 병이 직접 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거절했죠.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건 다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인상했죠. 그럼 을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인상분 받을 때까지 을이 오든 병이 오든 등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이 등기 청구했을 때 등기 의무 거절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료를 봐보실까요? 자료에서 양가로 4번 중간 생략 등기가 있죠. 반가로 1번은 단속 규정 내용이고 반가로 2번으로 가보세요. 반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구층 경우가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은 이런 내용이죠. 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죠.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설명드렸죠. 2번 봐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그럼 유효죠. 따라서 합의가 없었더라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3번은 토지거래가 무조건 무효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자, 민법 450조가 채권양도인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채권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갑에게 기억이라는 1억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기억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도한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줬죠. 그럼 갑은 이제 누구에게 1억을 변제해야 돼요? 그렇죠? 병에게 변제하겠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1억 채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450조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 450조 법리를 여기 중간 생략 등기 가져왔어요. 자, 을은 매매인데 등기 안 했기 때문에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거 채권이잖아요. 똑같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을이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도한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어요. 그래서 을이 말하기를 이 사례처럼 갑 너는 직접 병한테 등기 이전하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말은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죠. 근데 이 경우는 대법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결국 하려는 일은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럼 우리 중간 생략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갑에게 통지만으로 부족하고 여기 갑을 포함한 제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채권양도 법리를 이쪽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두 사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 5번이 부정의 생략이죠. 자, 갑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을에게 건물을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겠죠. 그런데 그러게 하지 않고 그냥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습니다. 이걸 모두 생략 등기를 하죠. 그러더라도 갑으로 등기하고 을한테 등기하나 바로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죠. 실체관계 부합하죠. 따라서 이 등기도 유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간 생략 등기를 공부하셨죠. 다음에 이어서
등기 추정력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등기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칠판으로 공부하고 자료를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법에서 어떤 사실을 추정받으면 추정받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없죠. 그래서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이 면제되고 그것을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지 추정이 깨집니다. 그럼 이 등기 추정력은 본등기만 있죠. 가등기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자, 등기를 보실까요? 자, 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있죠. 여기서 매매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실이 등기부에 게재되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등기부에 게재된 모든 사실이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했죠. 그럼 매매 사실이 있었겠지라고 추정됩니다. 그 다음 현재 누가 소유 명의인이죠? 을이 명의인이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갑은 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해요. 그럼 이 다툼이 있을 때 자, 을이 소유자로 추정받죠. 자, 그럼 1번 을이 자신 등기가 유효임을 입증한다. 2번 갑이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 몇 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을이 추정받으니까 갑이 을 등기 무효를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그냥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등기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갑이 한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대리인 병이 을에게 등기했어요. 그래서 갑이 또 주장합니다. 갑 주장하기를 병은 무권 대리인에서 너 등기 무효라고 주장해요. 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자 1번 을이 병이 유권 대리인이어서 등기가 유효임을 입증한다. 2번 갑이 병이 무권 대리인이라 을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한다. 그죠? 2번이 맞죠? 이렇게 제3자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병이 을에게 등기하면 대리 권한도 다 추정받습니다. 그 다음 을이 등기 명의이니까 세무서는 재산세 같은 걸 누구한테 부과해요? 을한테 부과하겠죠? 그럼 세금이 나온 건 불이익이죠? 이렇게 불이익을 위해서 추정받습니다. 그리고 등기 추정력은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을고에 저당권 등기가 있죠? 그럼 저당권 추정됩니다. 그리고 2억이라고 피담원 채권이 있죠? 이 피담원 채권 자체도 추정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기 추정력이죠? 자,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자, 큰 3번 등기 추정력 있죠? 그 양가로 2번 추정력 범위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물적 범위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절차의 적법 동그라미. 절차 적법 다 추정되죠? 2번 등기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권리의 적법 동그라미. 권리 적법 다 추정됩니다. 그 아래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에는 담보물권 동그라미.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원 채권 동그라미. 존재도 다 추정받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등기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인의 적법 동그라미. 그러니까 등기 원인도 적법으로 다 추정받습니다. 그래서 아랫줄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과 과정을 다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르게 주장 동그라미. 다르게 주장하고 또 그러한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등기 추정력이 깨진 것은 아니다. 자,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누가 다르게 주장했죠? 그렇죠. 등기 명의자가 다르게 주장. 그럼 추정이 안 깨집니다. 등기 명의자는 추정을 받죠. 이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뭘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냥 주장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깨트려야 돼요? 그렇죠. 그를 다투는 상대방 층에서 추정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제3자의 그 대리 권한 동그라미 추정받죠? 동그라미 5번 불이익 동그라미 다 추정됩니다. 그 다음 판가루 2번 인적 범위가 있죠? 그 동그라미 1번은 제3자 원용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은 전 소유자에게도 등기 추정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정력을 보셨죠?
이어서 가등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4번 가등기가 있죠. 자, 칠판을 보실까요? 자, 가등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담보가등기는 효력이 있지만 본래 의무 가등기입니다. 순위보존 가등기요.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아무 효력 없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아무 효력 없다. 자, 그럼 가등기는 추정력 있습니까? 없죠?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습니까? 다시,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어요? 없다고요? 이렇게 아무 효력 없습니다. 이 순위보존적 효력은 본등기 한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등기 전에는 다 없다 하면 돼요. 다음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거하지 않죠?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효력합니다. 자, 등기 보실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고 을 명의로 가등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이 가운데 선이었지만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옛날 구식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줄을 그어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병이 매매일 논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누가 병에게 등기했죠? 을이 할 수 없죠. 아무 권리 없죠. 갑이 해줬죠. 그 다음에 을이 네 번째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을은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이 아니죠.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합니다. 그래서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여기 2번과 4번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이 중간 처분은 을에게 후손이 되거나 이렇게 직권말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을은 본등기를 갑에게 하죠. 우리 만약에 본등기를 병한테 합니까? 그러면 병한테 맞아 죽어요. 지금 본등기 하면 병 등기 직권말소 당하는데 이자한테 청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인 갑에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등기를 공부하셨죠? 이제 등기에 가는 것들을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1번입니다.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자, 합의의 동원을 쳐보세요. 그럼 세 사람이 중간 승낙 등기 합의했죠. 그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자간 합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2번 그러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여전히 남아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로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유효하죠. 합의했기 때문에.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합의한 이후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대금 인상하면 갑은 을로부터 인상분 받을 때까지 을이오든 병이오든 다 등기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을 보세요.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갑에게 통지만 하고 갑이 합의하지 않았죠. 그 다음 그 사실만으로는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 법리가 이쪽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추용력 설명 틀린 거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 다 추용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 맞죠. 전 소유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등기 추용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불법 말소 동그라미 불법 말소 두 글자로 유효로 쓰시면 게임 끝나죠.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인은 그 회복 등기가 경로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유효니까.
자, 4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 명의인이 동그라미.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르게 주장. 그럼 등기 명의인은 입증할 책임이 없죠. 따라서 등기 명의인이 다르게 주장했다 해서 추정력 깨진 건 아닙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그렇죠. 이를 다투는 그 상대방이 깨트려야 됩니다. 5번 지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 나오면 아무 효력 없다.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틀렸죠. 아무 효력 없기 때문에 추정력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등기 가로 문제를 보셨죠? 다음 이어서 물권 소멸 원인 중 하나인 혼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핵심 포인트 16번 물권 소멸 중에 혼동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혼동은 간단합니다. 혼동되는 권리가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시면 돼요. 자, 칠판을 봐보실까요? 혼동이 일어난 권리는 원칙 소멸합니다. 단 그 권리 뒤에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광, 정광 외우시면 돼요. 점유권, 강호권은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자료에서 양가로 1번을 보세요. 뭐 제목이 소유권과 제한물권 혼동 이런 제목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금 보신 것처럼 꼬리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돼요. 자, 칠판을 봐보실까요? 자, 먼저 갑이 소유자였죠. 그 다음에 을이 지상권 취득했는데 1-1 그 말은 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을이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이 사안에서 을은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죠.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 있으면 지상권 이 권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그게 문제됩니다. 자, 그럼 이 혼동된 권리 이거 밑에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꼬리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안. 자, 갑이 소유자고 을이 1번 저당권이죠. 다음 두 번째로 병이 2번 저당권. 이 상태에서 네 번째로 을이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을은 소유권도 있고 을에게 저당권도 있죠. 그럼 소유권 있으니까 저당권 필요 없겠죠. 그럼 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그럼 밑에 꼬리가 있죠.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때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요. 그래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병에게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이 필요 없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그럼 이 아래 꼬리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소멸합니다. 자, 4번째 사건. 이번에는 갑이 소유자고 자, 을이 두 번째로 대항력가주 임차권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을이 매매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소유권과 임차권이 있죠. 그럼 임차권 필요 없겠죠. 이게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그럼 이 밑에 꼬리가 달려있죠. 따라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저당권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당권이 없으면 밑에 꼬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소멸합니다. 근데 이력이 있다면 꼬리가 있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 경우도 을이 아니라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병이 소유권도 있고 병이 저당권도 있죠. 그럼 저당권 필요 없죠?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밑에 꼬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는가만 잘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양가로 1번을 보셨습니다. 자, 자료에서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양가로 2번은 제일 끝에 소멸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제일 끝에. 그럼 그 바로 앞 단어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을의 선순위 저당권 동그라미. 을의 선순위 저당권. 그럼 다 안 읽어봐도 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순위에 섰단 말은 후순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간단히 을이 있으면 을의 꼬리는 병이겠죠. 갑을병 순으로 쓰겠죠.
설마 병을 값 썼겠습니까? 따라서 을을 물어보면 그 지문에 병이 있는가 보세요. 바로 위에 병이 있죠? 이렇게 꼬리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점광, 정광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양가로 4번 혼동 효과 보세요. 혼동이 오해 물건은 절대적 소멸하죠. 다만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싫어할 때 그때는 다시 부활하겠죠. 자, 이걸 토대로 기출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1번을 보겠습니다.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소유권 저당권은 별도로 소멸시 걸리지 않죠. 2번 물권 포기는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3번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만약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있다면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겠죠. 따라서 이때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거 예전에 공부했죠. 187조 등기 없이 기타 법률 규정을 외웠죠. 신법 기피하면 혼나. 신법 기피할 때 기. 용의물건이 기간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5번은 혼동을 물어봤죠. 저 5번 혼동이니까 제일 끝에 소멸하지 않는다 써 있습니까? 그럼 그 앞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병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병에 꼬리가 있는가? 그럼 병 꼬리는 정이겠죠? 지문에 정 보입니까? 안 보이죠?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이 전형정의 혼동에 관한 문제죠. 자, 2번을 보세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자, 기억부터 기억 제일 끝에 소멸한다 돼 있죠. 그 앞 단어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1번 꼬리는 2번이겠죠. 2번 보이죠? 따라서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도 제일 끝에 소멸한다 써 있죠. 그 앞 단어 을 지상권 동그라미. 그럼 을 꼬리는 병이겠죠. 병 보이죠? 따라서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3번 디귿 리을 바로 나오죠. 연습이니까 디귿을 봐보세요. 갑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 점광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죠. 리을 제일 끝에 소멸한다 써있죠. 그 앞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병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병의 꼬리는 정이겠죠. 지문에 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꼬리가 없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았죠.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와 혼동편을 공부하셨죠. 자, 물권법 공부하실 때는 판례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판례를 무분별하게 보시기보다는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정확히 정리하신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